여보, 이거. 박미정이 식탁 위에 통장을 내려놓았다. 상호는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그 통장을 바라봤다. 자신의 퇴직연금 통장이었다. 이게 왜? 문화센터 확장에 3천만 원 필요해요. 제 명의로 대출받으면 이자가 너무 높아요. 이 돈 좀 빌려줘요. 미정아, 그건.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제 문화센터 수익도 점점 늘고 있고 당신도 이번에 재취업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상호는 말문이 막혔다. 퇴직연금 8천만 원. 그것은 자신이 30년간 일하며 모은 마지막 보루였다. 정년퇴직 후 2년간 무료하게 지내는 동안 그 통장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근데 문화센터가 그렇게 급한 일이야? 급하죠. 지금 확장. 안 하면 옆 동네 문화센터한테 다 빼앗겨요. 이미 학생도 빠지고 있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호는 숟가락을 놓았다. 그래도 우리 노후 자금인데. 노후 자금은 당신이 벌면 되잖아요.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상호는 움찔했다. 오늘 첫 출근이잖아요. 행복푸드. 거기서 2년만 다니면 3천만 원쯤 다시 모을 수 있어요. 당신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했죠? 2년이면 4천만 원이 넘어요. 우리 생활비 빼고 다 모으면 되잖아요. 미정아, 싫어요? 그럼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미정은 팔짱을 끼고 상호를 노려봤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차갑고 날선 표정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 퇴직하고 2년 동안 뭐 했어요? 집에서 TV만 보고 동네 노인정 가서 바둑만 두고. 나는 그 사이에 문화센터 강사 일 시작해서 돈 벌었어요. 우리 생활비 절반은 내가 댔다고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취업도 누가 알아봐줬어요? 내가 문화센터에서 아는 원장님 통해서 겨우 연결해준 거잖아요. 당신 혼자서는 면접도 못 봤을 거예요. 미정은 통장을 상호 쪽으로 밀었다. 도장 찍어요. 오늘 은행 가야 하니까. 알았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상호는 힘없이 대답했다.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절대 꼰대처럼 굴지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옛날 방식으로 일하라고 하면 바로 찍혀요. 알죠? 응, 대답이 왜 그래요? 알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요. 알겠어. 그리고 최소 2년은 다녀야 해요. 알았죠? 딸의 결혼 자금도 더 모아야 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2년. 무슨 일이 있어도 2년은 버텨요. 미정은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상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욕실에 들어선 상호는 거울을 마주했다. 62세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어깨. 윤상호,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30년 전 대한정밀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다. 품질 관리라는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았고 상사들에게 신뢰받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변했다. 아니, 변한 것은 세상이었다. 성과주의, 실적주의 경쟁.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회사 시스템 속에서 그는 뒤처졌다. 꼼꼼함은 느림으로, 신중함은 우유부단함으로, 배려는 무능함으로 해석됐다. 정년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었다. 마지막 5년간은 사실상 명예직이었다. 후배들이 팀장이 되고 그는 선임이라는 애매한 직급으로 남아있었다. 그래도 30년을 일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상호는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자 정신이 조금 들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짐은 방금 전 미정과의 대화로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상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윤지혜였다. 아빠, 오늘 첫 출근이죠? 그래, 지혜야. 잘하실 거예요. 아빠 진짜 꼼꼼하시잖아요.
딸의 밝은 목소리에 상호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지혜야. 그리고 아빠,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알았니?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엄마한테 또 뭔가 들으셨구나.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다. 괜찮아.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 아빠는 왜 맨날 엄마 감싸요? 엄마가 요즘 너무 심하잖아요. 지혜야,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아빠 퇴직하신 뒤로 엄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그래도 아빠한테 잘해주셨는데 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알았어, 지혜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상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딸조차 자신을 걱정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지하철은 출근 시간에 러시아어로 가득했다. 상호는 젊은 직장인들 틈에 끼어 손잡이를 잡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호 옆에 서 있던 20대 여성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우리 팀에 60대 아저씨 오신대. 계약직으로.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요즘 누가 그렇게 일해? 상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기 이야기는 아닐까? 아니, 설마. 하지만 그 말은 상호에게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래, 나는 이제 60대 아저씨야.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냥 느리고 답답한 꼰대겠지.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향하는 길, 상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침에 햇살은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한 상호는 잠시 멈춰섰다. 1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행복푸드 마이너스 당신의 행복한 식탁이라는 슬로건이 크게 적혀 있었다. 행복한 식탁. 나한테 행복은 있을까? 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오늘 출근하는 윤상호입니다. 품질관리팀. 아, 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상호는 신분증을 건넸다. 여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한 후 방문증을 출력해줬다. 품질관리팀은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상호는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30년간 입었던 회색 정장.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5층에 도착했다. 품질관리팀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모두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상호가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무엇이었을까? 동정? 아니면 귀찮음? 저기, 오늘 출근하는 윤상호입니다. 상호의 인사에 한 젊은 여직원이 일어났다. 아, 오셨어요? 잠시만요. 그녀는 안쪽으로 사라졌다. 상호는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벽면에는 품질이 곧 신뢰, 고객 만족 최우선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익숙한 문구들이었다. 윤상호 씨?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상호는 돌아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 뿔테 안경을 쓴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전혀 없었다. 네, 저입니다. 상호가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최다솔이에요. 품질관리팀장. 제 자리로 오세요. 다솔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상호는 당황했지만 따라갔다. 사무실 한쪽 구석, 창문에서 가장 먼 곳에 빈 책상이 하나 있었다. 여기가 윤상호 씨 자리예요. 다솔은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그리고 두툼한 파일 2개가 놓여 있었다.
컴퓨터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이 메모지에 적혀 있어요. 다솔은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았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회사 규정이랑 업무 매뉴얼 읽어보시면 돼요. 다 읽으시면 저한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다솔이 차갑게 쳐다봤다. 업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도 처음이라. 윤상호 씨, 다솔이 상호의 말을 끊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매뉴얼 읽고 스스로 파악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것도 못하시면 다솔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계약직은 언제든 계약 종료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말에 상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열심히 하세요. 다솔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상호는 자리에 앉아 두툼한 파일을 바라봤다. 행복푸드 품질관리 매뉴얼, 계약직 근무 규정. 시작부터 이건가? 상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파일을 펼쳤다. 매뉴얼은 200페이지가 넘었다. 품질관리 기준, 검사 항목, 보고 양식, 문서 작성 방법. 내용은 방대했고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다. 상호는 30년간 품질관리 일을 해왔지만 이 매뉴얼은 낯설었다. 외식업체의 품질관리는 제조업과 달랐다. 식자재 관리, 위생 기준, HACCP 인증.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며 읽어내려가는데 옆에서 젊은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이번 신메뉴 품질 검사 언제 하죠?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준비 잘해놔요. 네. 직원들은 다솔을 팀장님이라고 불렀다. 존댓말을 쓰지만 그 안에는 동료애가 느껴졌다. 하지만 상호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상호는 시계를 봤다. 11시 50분.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매뉴얼의 4분의 1도 읽지 못했다. 윤상호 씨, 다솔의 목소리에 상호는 고개를 들었다. 매뉴얼 다 읽으셨어요? 아, 아직 절반 정도. 상호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4분의 1도 못 읽었지만 오늘 안에 다 읽으셔야 해요. 내일부터는 실무 들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다솔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서 일은 절대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돼요. 특히 품질 관련 문서는 더더욱. 우리 회사 영업 비밀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어기면 바로 계약 해지예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다솔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상호는 그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영업비밀? 품질관리 기준이 무슨 영업비밀이지? 하지만 첫날부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상호는 다시 매뉴얼을 펼쳤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상호는 혼자 남아 도시락을 꺼냈다. 미정이 싸준 도시락이었다. 윤상호 씨, 식당 안 가세요? 옆자리에 남자 직원이 물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상호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다. 아, 전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김준우예요. 저도 계약직이에요. 같이 먹을까요? 네, 좋습니다. 준우는 의자를 끌고 와 상호 옆에 앉았다. 그도 도시락을 꺼냈다. 첫날 어때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다솔 팀장님한테 뭐 들으셨죠? 준우의 말에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뉴얼이랑 규정 읽으라고 하시던데. 예상했어요. 다솔 팀장님은 늘 그래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분이세요? 능력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사람을 좀. 준우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든 계약직들한테는 더 그래요. 왜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준욱 들라고. 준우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내내 느꼈던 위화감이 설명됐다. 조심하세요, 윤상호 씨. 여기는 생각보다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준우는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일하면서 천천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뭔데요? 절대 팀장님한테 반항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약직이에요.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준우의 진지한 표정에 상우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This 과연 chart 여기서 clearly 이걸 illustrates 바꿀 the 수 있을까? potential risk if we 오전 내내 proceed with the 읽었던 current 매뉴얼, strategy. 다솔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준우의 경고. This chart clearly 첫날부터 illustrates the 상우의 potential 마음은 risk if 무거웠다. we proceed with the current 점심시간이 strategy. 끝나고 오후가 시작됐다. 상우는 매뉴얼 This 읽기를 chart clearly 계속했다. illustrates the potential 하지만 risk if 피곤함이 we proceed 몰려왔다. with the current strategy. 아침부터 긴장한 탓에 집중력이 떨어졌다. This 윤상호 chart 씨, clearly illustrates the 다솔이 potential 불렀다. risk if we proceed with the 상우는 current 화들짝 놀라 strategy. 일어났다. 네, 매뉴얼 다 This 읽으셨어요? chart clearly illustrates 아, the potential risk 거의 다. if we proceed with the 거의? current strategy. 다 읽으신 거예요? 안 읽으신 거예요? 다솔의 This 목소리가 chart clearly 날카로웠다. illustrates the potential 죄송합니다. risk if we proceed with the 아직 current 조금 strategy. 남았습니다. 조금이 얼마예요? 한 This chart clearly 50페이지 illustrates 정도. the potential risk if we 50페이지요? proceed with the current 다솔이 strategy. 비웃듯 웃었다. 200페이지 중에 150페이지 This 읽으셨다는 chart 거죠? clearly illustrates the 하루 potential 종일 risk if we 앉아서요? proceed with the current 죄송합니다. strategy. 윤상호 씨, 여기 계약직들은 첫날에 매뉴얼 This 다 chart 읽어요. clearly illustrates 그게 the potential 기본이에요. risk if we proceed with the 다솔은 current 팔짱을 strategy. 끼고 상우를 내려다봤다. 혹시 This 이 일이 chart 너무 clearly 어려우신 건 illustrates the 아닌가요? potential risk 그 if we 말에 proceed 상우는 with the 얼굴이 current 화끈거렸다. strategy. 주변의 젊은 직원들이 이쪽을 This 힐끗힐끗 chart 쳐다보고 clearly 있었다. illustrates the potential 아닙니다. risk if we proceed with the 제가 current 내일까지 strategy. 꼭 다 읽겠습니다. 내일까지요? This 오늘 chart 퇴근 clearly illustrates the 전까지 potential 다 risk if we 읽으셔야죠. proceed with the current 하지만 strategy. 퇴근 시간이 야근하세요. 계약직도 This chart 필요하면 clearly 야근할 수 illustrates the 있어요. potential risk if we 아니면 proceed with the current 다솔이 strategy.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첫날부터 일 못하는 사람으로 This chart 찍히고 clearly 싶으세요? illustrates the potential 상우는 risk 아무 if 말도 we 할 수 proceed with 없었다. the current strategy. 다솔은 자리로 돌아갔고 상우는 다시 매뉴얼을 This chart 펼쳤다. clearly illustrates 야근. the potential risk if we 첫날부터 proceed with the 야근이라니. current strategy. 상우는 휴대폰을 꺼내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This chart 오늘 clearly 야근해야 할 것 illustrates the 같아. potential risk if 저녁 we 늦을 proceed 거야. with the current strategy. 잠시 후 미정의 탑장이 왔다. 첫날부터 This chart 진짜 clearly 성실하네요. illustrates the potential risk 좋아요. if we proceed with the 열심히 current 하세요. strategy. 그 문자를 보며 상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This chart clearly 고생한다는 말 illustrates the 한마디 potential 없이 risk if we 열심히 하라는 proceed with the 말만. current strategy.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This chart clearly 하지만 illustrates the 그는 potential 다시 risk 매뉴얼에 if we proceed 집중했다. with the current strategy.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년 무슨 일이 있어도 This chart 2년은 clearly 버텨야 했다. illustrates the potential risk 오후 if 9시가 we 되어서야 proceed with the 상우는 current 매뉴얼을 strategy. 다 읽었다. 사무실에는 상우와 다솔, This chart 그리고 clearly 몇몇 illustrates 직원만 the 남아 potential 있었다. risk if we proceed 다 with the 읽으셨어요? current strategy. 다솔이 물었다. 네, 다 읽었습니다. This chart clearly 그럼 illustrates 간단히 the potential 테스트하죠. risk if we proceed with 테스트요? the current strategy. 네, 품질 관리의 기본 프로세스 말씀해 보세요. This chart clearly 상우는 illustrates the 당황했다. potential risk if we 매뉴얼을 proceed with 읽기는 the 했지만 current strategy. 모든 내용을 외운 것은 아니었다. 그게 This chart clearly 먼저 illustrates the potential 상우가 risk if we 더듬거리자 proceed with 다솔이 the current 한숨을 쉬었다. strategy. 그냥 읽기만 하신 거네요. 이해는 This 안 chart 하시고. clearly illustrates the 아닙니다. potential risk if we 제가 proceed 다시 with the current strategy. 됐어요. 오늘은 이만 퇴근하세요. This 내일 chart 출근해서 clearly 다시 illustrates the 공부하세요. potential risk if we 죄송합니다. proceed with the current strategy. 사과는 됐고요. 내일은 제대로 하세요. 다솔은 This 자리로 chart 돌아갔다. clearly illustrates the potential 상우는 risk 가방을 if we 챙겨 proceed 일어섰다. with the current strategy.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준우가 This 다가왔다. chart clearly 윤상호 illustrates 씨, the potential risk 오늘 if we 고생하셨어요. proceed with the current 아, 네. strategy. 첫날은 다들 그래요. 너무 신경 This 쓰지 chart 마세요. clearly illustrates the 감사합니다. potential risk if we proceed 내일 with the 봐요. current strategy. 준우는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This 상우도 chart 다음 clearly 엘리베이터를 illustrates the 타고 potential 1층으로 risk if we 내려갔다. proceed with the current 밖으로 strategy.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상우는 코트 깃을 세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첫날 이렇게 끝나는구나. 지하철 안에서 상우는 핸드폰을 켰다. 미정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더 있었다. 통장 일 끝났어요. 돈 빌려줘서 고마워요. 잘 쓸게요.
상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그의 앞날도 어둡게만 느껴졌다. 2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버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응. 저녁은? 편의점에서 먹었어. 그래요. 피곤하면 먼저 자요. 나는 드라마 보고 잘게요. 미정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상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이게 내 인생인가? 천장을 바라보며 상호는 생각했다. 6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깊은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렇게 상호의 첫날은 끝났다. 윤상호 씨 매뉴얼도 제대로 못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우리는 당신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자선 사업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최다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의 젊은 직원들이 모두 상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아니 60대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것밖에 못 하세요? 상호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여보, 여보. 미정의 목소리에 상호는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악몽이었다. 또 꿈 꿨어요? 침대 옆에 서 있던 미정이 물었다. 응. 요즘 매일 밤 잠꼬대하네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아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괜찮냐는 말은 없었다. 상호는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벌써 일주일째구나. 재취업한 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상호에게 지옥 같았다. 매일 다솔에게 지적받고, 매일 야근하고, 매일 악몽을 꾸었다. 상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일주일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 수척해진 얼굴. 오늘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다솔이 다가왔다. 윤상호 씨 오늘 신메뉴 품질 검사 있어요.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호는 서둘러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다. 다솔은 그 모습을 보고 픽 웃었다. 아직도 손으로 기록하세요. 태블릿 안 쓰시고. 아, 저는 손으로 쓰는 게 더 익숙해서.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다솔은 고개를 저으며 앞장섰다. 상호는 뒤따라가며 가슴이 답답했다. 손으로 쓰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하 1층의 테스트 키친으로 내려갔다. 넓은 주방에는 각종 조리기구와 식자재가 준비되어 있었다. 요리사 2명이 이미 와 있었다. 최 팀장님, 오셨어요? 젊은 요리사가 밝게 인사했다. 네, 박 셰프님. 오늘 신메뉴가 뭐죠? 크림 파스타 신메뉴요. 트러플 크림 파스타. 오, 좋네요. 시작하시죠. 박 셰프가 조리를 시작했다. 다솔은 태블릿을 꺼내 체크리스트를 펼쳤다. 상호는 옆에서 노트를 펴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조리 과정을 지켜보며 상호는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30년간 품질 관리를 했던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 크림 소스?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은데 면 삶는 시간이 표준보다 30초 정도 긴 것 같아. 트러플 오일 양이 레시피보다 많은 것 같은데. 상호는 꼼꼼히 관찰하며 노트에 적었다. 20분 후 파스타가 완성됐다. 자, 시식하세요. 박 셰프가 2접시를 내놨다. 다솔과 상호는 각각 포크를 들었다. 상호는 한 입 먹어봤다. 맛은 괜찮았다. 크림이 부드럽고 트러플 향이 풍부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색했다. 어때요, 윤상호 씨? 맛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크림 소스 온도를 조금 낮추고 면 삶는 시간을 30초 정도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러플 오일이 레시피보다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상호의 말에 박 셰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아, 제 개인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도 맛있는데 좀 더 개선하며. 윤상호 씨, 다솔이 끼어들었다. 셰프님이 레시피대로 만드셨어요. 이미 테스트도 여러 번 거쳤고요. 당신이 뭔데 셰프님한테 조리법을 지적해요? 그게 아니라 품질 관리 측면에서. 품질 관리가 뭔데요? 맛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당신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맛은 맛있는데 표준 레시피와 차이가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다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 요식업 경험 있어요? 없잖아요. 제조업 출신이잖아요. 여기는 공장이 아니에요. 음식은 기계 부품이 아니라고요. 상호는 할 말을 잃었다. 다솔은 박 셰프에게 돌아섰다. 셰프님, 이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박 셰프는 상호를 힐끗 보고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다솔은 상호를 노려봤다. 윤상호 씨 사무실 올라가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다솔은 상호를 회의실로 불렀다. 문을 닫고 다솔은 팔짱을 꼈다. 윤상호 씨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섰습니다. 나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뭘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저는 30년간 품질 관리를 제조업에서요. 다솔이 책상을 탁 쳤다. 여기는 외식업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요. 당신이 공장에서 하던 그 꼰대식 기준을 여기 적용하면 안 돼요. 꼰대식이라니요. 상호는 처음으로 반박했다. 저는 그저 품질 기준에 맞춰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레시피와 실제 조리가 다르면 매장마다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품질 관리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다솔이 비웃었다. 윤상호 씨, 여기서 기본은 제가 정해요. 제가 팀장이니까요. 당신은 계약직이고요. 알겠어요? 그 말에 상호는 입을 다물었다. 다솔은 계속했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셰프님들한테 태클 걸면 일 못해요. 여기 셰프님들은 자존심이세요. 당신보다 요리에 대해서는 100배, 1000배 잘 알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알겠어요? 아니면 입으로만 알겠다는 거예요? 다솔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됐다. 앞으로는 제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혼자 판단해서 행동하지 말고요. 알았죠? 네. 대답이 왜 그래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호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다솔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가서 일하세요. 상호는 회의실을 나왔다. 손이 떨렸다. 6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을까? 자리에 앉자 옆에 김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팀장님한테 반항하지 말라고. 저는 반항한 게 아니라 저도 알아요. 윤 씨가 맞는 말 한 거. 근데 여기서는 맞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팀장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죠. 준우의 말에 상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일터인가요? 감옥인가요? 둘 다죠. 우리 같은 계약직한테는. 점심시간에 상호는 회사 밖으로 나왔다. 도저히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꺼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윤지혜였다. 아빠, 점심 드셨어요? 지금 먹으려고. 지혜야, 너는? 저는 벌써 먹었어요. 아빠, 요즘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엄마한테 또 뭐라고 들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아무 말도. 아빠,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퇴직연금 3천만 원 빌려줬어. 뭐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가 퇴직연금까지 손댔어요. 그건 아빠 돈이잖아요.
문화센터 확장한다고, 나중에 갚는다고 했어. 나중에? 언제요? 엄마 그 말 믿으세요? 지혜야, 엄마 욕하지 마.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아빠 제 말 들어요. 엄마랑 진지하게 대화하세요. 이러다가는 아빠 완전히 무너져요. 지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알았어, 지혜야.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정말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상호는 샌드위치를 입에 넣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했다. 오후에 상호는 지난주 품질 검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파일을 넘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3주 전 실시한 치킨 품질 검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세부 데이터를 보니 문제가 있었다. 기름 온도 175도 기준 180도 5도, 튀김 시간 12분 기준 8분 1분, 중심 온도 68도 기준 75도 이상. 이건 기준을 벗어났는데 왜 합격 처리가 됐지? 특히 중심 온도는 식품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었다. 닭고기는 최소 75도 이상으로 익혀야 세균이 완전히 죽는다. 68도는 명백히 기준 미달이었다. 상호는 다른 보고서들도 뒤져봤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3개월간의 품질 검사 보고서 중 30% 이상이 기준을 벗어났지만 합격 처리되어 있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상호는 고민했다. 이것을 다솔에게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오전의 일이 떠올랐다. 또 나대지 말라고 할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명백한 기준 위반이었고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였다. 상호는 결심했다. 보고해야 한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상호가 다솔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뭔데요? 지난 3개월 품질 검사 보고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 네, 여기 보세요. 상호는 출력한 보고서를 다솔 앞에 놓았다. 3주 전 치킨 검사인데 중심 온도가 68도예요. 기준은 75도 이상인데 합격 처리가 됐네요. 다솔은 보고서를 흘끗 보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때서요? 이건 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닭고기가 제대로 익지 않으면. 윤상호 씨, 다솔이 상호의 말을 끊었다. 그건 실험실 데이터예요. 실제 매장에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고서는 형식이에요. 형식. 실제로 고객 컴플레인 들어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컴플레인이 없다고 해서 기준을 어겨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의 말에 다솔의 얼굴이 굳었다. 윤상호 씨,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식품 안전 문제입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져요. 당신은 신경 끄세요. 팀장님, 이건 진짜 심각한. 그만. 다솔이 책상을 쳤다. 주변의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윤상호 씨, 당신 지금 나한테 일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이 일 몇 년 했는데요. 5년이에요, 5년. 당신은 여기 온 지 겨우 일주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다솔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호 앞으로 다가왔다. 키는 상호보다 작았지만 그녀의 기세는 압도적이었다. 제가 경고할게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대면 계약 해지예요. 알겠어요? 대답 안 해요? 알겠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다솔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상호도 자리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옆에서 준우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문제예요. 식품 안전 기준을. 윤 씨, 준우가 상호의 팔을 잡았다. 여기서 정의로운 척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냥 모른 척하세요.
우리는 계약직이에요. 2년만 채우고 나가면 되잖아요. 준우의 말에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됐다. 상우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윤상호 씨, 다소리 불렀다. 네. 내일부터는 좀 더 협조적으로 일해주세요. 알겠죠? 네. 좋아요. 퇴근하세요. 상우는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준우를 만났다. 윤 씨, 오늘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하철에서 상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잘못한 건가? 품질 기준을 지적한 것이 잘못인가? 식품 안전을 걱정한 것이 나대는 것인가?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재취업인가? 상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9시였다. 미정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다. 왔어요? 응, 저녁은? 아직. 그럼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나 지금 바빠요. 미정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상우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 정도가 전부였다. 상우는 라면을 끓였다.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미정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어요? 왜? 문화센터 인테리어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요. 30만 원만 더 주면 안 돼요? 미정아, 내 월급이 180만 원인데 거기서 또 어떻게 더 줘? 그럼 어쩌라고요? 당신도 문화센터 확장하는 거 찬성했잖아요. 찬성은 했지만 찬성했으면 책임져야죠. 미정이 거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는 당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센터 잘 되면 우리한테 다 이익이잖아요. 알아. 근데 지금은 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투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미정은 팔짱을 꼈다. 그리고 말이에요. 회사에서 좀 잘하고 있어요? 오늘 또 야근 안 했잖아요. 혹시 또 뭔가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당신 성격 나도 알아요. 쓸데없이 정의로운 척하다가 미움 사는 거. 회사에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냥 일을 제대로 하려고. 제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제대로가 뭔데요? 30년 전 방식으로 일하는 게 제대로예요? 미정의 말이 마치 다솔의 말처럼 들렸다. 상우는 라면 먹는 것을 멈췄다. 미정아, 오늘 좀 힘들었어. 내일 얘기하자. 힘들면 더 잘해야죠.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상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예요? 나한테 화내요? 화내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야. 좀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 안 해줬는데요? 당신 재취업. 알아봐준 것도 나고 퇴직연금 빌린 것도 이해해줬잖아요. 빌린 게 아니라 가져간 거잖아. 뭐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 지금 그 돈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쓰는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을 확실하게 해요. 상우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싸움만 커질 것 같았다. 좋아요. 알았어요. 나 혼자 다 할게요. 당신은 그냥 월급이나 꼬박꼬박 가져오세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요. 미정은 거실로 돌아갔다. 상우는 다시 라면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간 상우는 침대에 앉았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35년 전의 사진. 젊은 상우와 미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상우는 중얼거렸다. 다음 페이지에는 딸 지혜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지혜의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김준우였다. 윤 씨, 오늘 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솔 팀장은 원래 저래요. 우리는 그냥 버티면 돼요. 힘내세요. 짧은 위로의 메시지였지만 상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상호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김 선배님.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2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퇴직연금은 이미 미정에게 넘어갔고 재취업한 2일짜리가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새벽 2시. 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미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상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두운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6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회사에서는 팀장에게 무시당하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핀잔 듣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상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자신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자존감도 행복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상호는 알고 있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딸 지혜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버티자. 상호는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다. 내일도 다솔의 질책을 들어야 했다. 내일도 미정의 핀잔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상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상호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의 날이. 여보, 일어나요. 늦겠어요. 미정의 목소리에 상호는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다. 지난 2주간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몇 시야? 7시예요. 빨리 일어나요. 상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점점 더 초라해 보였다. 2주 만에 체중이 3kg이나 빠졌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식탁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만 놓여 있었다. 예전에는 미정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줬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사라졌다. 오늘 문화센터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 만나요. 저녁 늦을 거예요. 미정은 화장을 하며 말했다. 그래. 그리고 이번 달 카드값 좀 봐줘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250만 원. 뭐? 상호는 놀라서 소리쳤다. 250만 원이 어떻게 나와? 인테리어 자재 구매하고 가구 주문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당신 월급으로 내요. 내 월급이 180만 원인데 어떻게 250만 원을 내? 그럼 당신 적금 깨든지 해요. 카드값은 내야죠.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미정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상의도 없이. 상의? 당신이랑 상의하면 뭐 해요? 맨날 안 된다고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계획? 당신이 계획적으로 돈 벌어와요? 겨우 180만 원 받으면서. 무슨 계획이에요? 미정의 말에 상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미정은 화장을 마치고 가방을 챙겼다. 저 먼저 갈게요. 카드값 처리 좀 해놔요. 미정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상호는 토스트를 집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250만 원. 적금을 깨야 하나? 하지만 적금마저 깨면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상호는 토스트를 도로 내려놓고 집을 나섰다. 아침을 먹을 식욕조차 사라졌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다솔이 다가왔다. 윤상호 씨, 오늘 오전에 본사 실사 있어요. 실사요? 네, 한도윤 사장님이 품질관리팀 점검하러 오세요. 준비 잘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되죠? 지난달 품질 검사 보고서 다 정리해놓고 사장님이 질문하시면 대답할 수.
있게 숙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솔은 자리로 돌아갔다. 상호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제까지 있었던 몇몇 보고서가 사라졌다. 특히 상호가 문제를 제기했던 치킨 품질 검사 보고서가 없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상호는 파일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휴지통도 확인했지만 없었다. 팀장님. 상호가 다솔을 불렀다. 왜요? 3주 전 치킨 품질 검사 보고서가 안 보이는데요. 아, 그거요? 제가 삭제했어요. 왜 삭제하셨어요? 오류가 있어서요. 다시 작성할 거예요. 다솔은 태연하게 말했다. 상호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난주의 충돌이 아직 생생했다. 오전 10시 한도윤 사장이 품질관리팀에 도착했다. 45세의 젊은 경영자답게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다들 고생 많아요. 한도윤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다솔이 회의실로 안내했다. 상호를 포함한 팀원들도 따라 들어갔다. 회의실에서 다솔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지난달 품질 검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건의 검사를 실시했고 합격률은 100%입니다. 100%? 한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모든 항목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다솔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상호는 속으로 놀랐다. 100%? 그럴 리가 없는데. 상호가 봤던 보고서들 중에는 분명히 기준 미달 항목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이었다. 잘했어요. 역시 최 팀장님을 믿었어요. 한도윤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신규 직원도 있네요. 한도윤이 상호를 보며 물었다. 네, 윤상호 씨입니다. 2주 전에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호입니다. 상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대한정밀에서 30년간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뭐 대한정밀? 거기 품질 관리 수준 높기로 유명하죠. 잘 오셨어요. 한도윤은 친절하게 악수를 청했다. 상호는 감격스러웠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윤상호 씨, 우리 회사 품질 관리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한도윤의 질문에 상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까? 옆에서 다솔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호를 쳐다봤다.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할 점? 말씀해 보세요. 한도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상호는 다솔을 힐끗 봤다. 다솔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예를 들어 품질 기준과 실제 검사 결과 사이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차요? 네,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 방법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윤상호 씨, 다솔이 끼어들었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죠. 실제로 우리 시스템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 네. 물론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상호는 뒤로 물러섰다. 한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윤상호 씨, 구체적인 개선안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직접 메일로 보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다들 수고 많아요.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다솔도 따라 나가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상호도 자리로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장님이 직접 보고서를 달라고 하셨어.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다. 다솔을 넘어서 사장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 직전 다솔이 상호를 회의실로 불렀다. 윤상호 씨, 아까 그거 무슨 뜻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 앞에서 편차가 있다느니 개선이 필요하다느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그저 사실을. 사실?
무슨 사실이요? 우리 시스템 멀쩡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당신이 뭘 봤는데요? 2주밖에 안 됐잖아요. 다솔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호 씨, 제가 경고할게요. 사장님한테 이상한 보고서 같은 거 올리지 마세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그건 립서비스예요. 실제로 보고서 올리면 저한테 먼저 확인받아야 해요. 알았죠? 팀장님, 저는 알았냐고요? 다솔이 책상을 쳤다. 상호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싫어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말 잘 들어요. 혼자 튀지 말고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세요. 그게 계약직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다솔은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상호는 자리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점심시간에 김준우가 상호에게 다가왔다. 윤 씨, 같이 식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윤 씨, 아까 회의 때 위험한 다리 건너셨네요. 그게 사장님이 물어보셔서 알아요. 근데 다솔 팀장은 그렇게 안 봐요. 자기를 넘어서 사장님한테 보고하려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보인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는 팀장님의 비위를 거스르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의 말에 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윤 씨는 정말 정직하시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는 정직하다고 살아남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고 눈 감고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계약직이에요. 2년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준우의 말에 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김 선배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요?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도 처음엔 윤 씨처럼 생각했어요. 문제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근데 그러다가 3번이나 회의실에 불려갔어요. 그때마다 계약 해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 뒤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게 편해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윤 씨, 혹시 뭔가 발견한 거 있어요? 품질 문제 같은 거?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보고서에서 좀 이상한 걸 봤어요. 기준 미달인데 합격 처리된 것들. 쉿! 준우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다른 직원들한테. 왜요? 그거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다들 안다고요? 네. 여기 품질관리팀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실제 품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관리하는 거예요. 준우의 말에 상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기준에 안 맞으면 보고서를 수정해요. 데이터를 조정하거나 아예 삭제하거나. 그래서 사장님한테 올라가는 보고서는 늘 100% 합격이에요. 그건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죠. 근데 누가 신고하겠어요? 다들 월급 받아야 하는데. 준우는 찌개를 떠먹으며 말했다. 윤 씨, 제 충고 들으세요. 여기서 2년만 버티세요. 정의감 같은 거 버리고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오후에 상호는 지난 6개월간의 품질 검사 보고서를 모두 출력했다. 다솔 몰래 조용히 휴게실에서 혼자 보고서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매월 말에 실시하는 종합품질 검사에서는 기준 미달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100% 완벽한 결과. 하지만 월 중에 실시하는 일반 검사에서는 기준 미달이 자주 나타났다. 그런데 그 보고서들은 한 달 뒤에 사라지거나 수정됐다. 이건 계획적이야. 상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상호는 생각했다. 품질 기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미정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혼자 드세요. 또? 네, 문화센터 원장님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늦을 거예요. 미정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상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나는 대체 뭐지? 회사에서는 무시당하고 집에서는 외면당하고 상호는 점점 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됐다.